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좀 중요한 부분인 손절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낼 수도 있는데 그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손실도 어떻게 방어를 하냐에 따라서 이런 계좌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는 것입니다. 손절매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그냥 샀다가 떨어지고선 더 떨어지는 것을 버티지 못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두 가지 이유는 여기에 샀다가 저 같은 전업투자자나 아니면 예수구매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한번 샀다가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샀다가 아니면 바로 끊어내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방법 때문에 손절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절매를 그냥 기회비용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기간에 더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손절매를 지금 하고 있으며, 항상 누구나 손절을 하게 돼 있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손절은 매일매일 겪는 일이잖아요. 매일매일 겪는 일이기 때문에 손절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만 내는 게 아니고 아무리 고수라도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연승 몇십 연승 몇 달씩 막 수익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그건 예수금이 작거나 큰 돈을 굴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굴리게 된다면 호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돈의 단위가 1000만원대에서 1억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1억에서 매일매일 수익 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고, 그런 사람들도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은 주식을 하면서 그냥 자신의 옆에 같이 붙어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존재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략 10개 종목을 사면 3개 정도는 손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 손절을 하는 편이고, 손절은 꽤나 빠르게 잡는 편입니다. 단타 칠 때랑 또 스윙 투자나 오버나잇 할 때마다 각각 그 대응 상황이 달라지는데, 먼저 단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떤 종목을 단타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잡습니다. 어떤 종목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원하는 선에 도달하거나 이 주식이 진짜 이런 걸 바닥을 지켜준다면 더 떨어지지 않고 이 가격을 지켜줄 때 최적의 자리에서 제가 매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절을 계산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어떤 종목에 진입을 하기 전에는 이 종목에선 얼마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 있는 매매가 성공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을 산다면 여기서 100만원까지 손실을 감수하겠다, 아니면 50만원까지 감수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진짜 자기가 계산한 대로 이게 흘러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손절을 했는데 바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손절한 가격에서 더 내린다면은 좀 기분이 솔직히 좋고, 그냥 뭔가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좋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손절이라도. 하지만 손절을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버린다면 정말 배 안 아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다시 따라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은 100% 답이 아니지만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정말 끊어야 됩니다. 만약 뭐 이런 종목을 매수했다가 이렇게 고점을 찍는 자리가 있잖아요. 뭐 여기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물려버렸다 이러면 뭐 진입 자리마다 다 손절을 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만약 뭐 여기서 진입해서 수익권이면은 뭐 익절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손실에 대한 방법도 달라지고, 뭐 여기서 샀으면은 고점을 주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만약 이 고점에서 뭐 이쯤에서 물렸다 치면 여기서 반등하다가 계속 내리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그러면은 만약 자기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1, 2% 정도 더 올랐는데 그걸 자기 매수가 그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저는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계획한 가격이, 만약 여기서 제가 계획한 가격이 27,500원이고 이 주가가 27,750원, 이렇게 약 1%도 안 올랐다가 그대로 제가 매수한 가격 27,50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정말 빠르게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거의 3% 이내로 잡고 있으며 보통은 손절을 본전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전에 하더라도 수수료 세금은 나가는 편이고 평균적으로 길어야 1% 정도? 그 정도로 잡고 있고, 좀 길게 맞으면은 2%, 3% 손절하고 나가는 편입니다. 최대한 손절을 오래 끌려고 하지 않으며, 아니다 싶을 때는 장중에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장중 내내 이런 황금선 밑에서 계속 거래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황금선 밑에서 거래되는데 이걸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은 절대 잘 못 오르거든요. 절대 못 오르고 그날은 작정하고 하락하겠다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손절을 할 때는 황금선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단타 칠 때는 제 손절 가격은 본전에서 마이너스 2, 3%까지 마지노선이며, 만약 거기서 더 떨어져서 손절을 한다면 정말 많이 아프겠죠. 저도 당연히 개미이고 개인 투자자로서 항상 손절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하루에도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종목도 여러 번 매매하면 당연히 그게 다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손절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손절은 이렇게 오랜 시간 주식을 했지만 항상 이게 적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돈 10,000원이라도 손절할 때는 너무 아깝고 좀 아쉽고 계획대로 못 올라가줘서 그게 많이 아쉬운 점이 있죠. 일단 손절을 하기 위해서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종목은 최대한 시세를 줄 때 사는 게 좋은데, 고점을 뚫어줄 그런 액션을 취하거나 뭐 고점을 뚫고선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주식을 사는데, 이렇게 샀다가 만약 이 자리에 사잖아요. 이 자리에 샀다가 수익을 줄 때 3,600원에 샀다 치면 3,645원까지 1%가량 수익을 줬을 때도 안 팔고 계속 버티다가 다시 매수가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매수가로 돌아왔다 하면 3,600원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 바로 손절을 하는 겁니다. 보통 본전치기 손절이 제일 많은 편이고, 한번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에는 바로 손절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한번 올랐을 때 1%라도 먹고 나갈 수 있겠지만 좀 더 그 종목에 욕심을 부리다가 이게 수익을 줄 때 못 먹게 된다면 항상 본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기가 계산한 가격보다 올랐는데 다시 자기의 매수가보다 내려왔다는 거는 내려가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어쩐 종목을 샀는데 여기서 샀다 치면 올랐잖아요. 올랐을 때 안 팔았어요.
만약 이거를 17,000원에 샀다고 치면은 이렇게 17,950원까지 5%가량 올랐잖아요. 5% 넘게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못 팔았어요. 그리고 못 팔고선 다시 내려오죠. 17,000원까지 내려오는데 결국에 자기의 매수가를 못 지키면은 그건 끝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봉상, 3분봉상 올랐다가 이 양봉을 유지 못하고 내려오는 건 거의 다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자신의 매수가를 못 지켜주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만약 3천만원치 샀다고 치면 5% 넘게 올랐잖아요. 수수료 세금 포함해서 5%에서 150만원이 수익 나는 걸 봤다. 눈앞에서 150만원 수익 나던 게 순식간에 내려와서 본전으로 돌아온다면 그거는 안 아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본전까지 내려왔다는 건 더 큰 악재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타깝지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줄 때 먹으라는 말도 있고, 이 주식이 참 어려운 게 줄 때 못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항상 줄 때 더 오를 것 같고 더 대박이 날 것 같고 자기 머리에서는 이게 대박 난다, 뭐 10% 갈 거다,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막 상상을 하게 돼요. 상상을 하고 막 자기 혼자 행복회로 돌리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현실은 150만원 수익 줬다가 다시 0원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줄 때 못 먹으면은 본전에라도 잘라야 됩니다. 본전에 못 자르면 1%까지 자르고 아무리 길어도 2, 3%까지는 잘라야 됩니다. 손절이 항상 이렇게 아픕니다. 근데 만약 자기가 매수하고 시세도 이렇게 못 주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이 자리에서 샀다. 시세를 한번 다 준 뒤에 17,500원에 이렇게 샀다. 그럼 고점이잖아요. 이 분봉상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아예 시세도 못 주고 계속 내려간다. 이러면은 최대한 2, 3%에서 잘라야 됩니다. 다 매수하기 전에 자리를 다 계산하거든요. 여기서 이게 주가가 버텨줘야 되는데 왜 내리지? 양봉을 다 깎아먹지? 이렇게 자기의 계산과 틀리게 된다면, 그리고 이 계산에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기준으로 그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형성해가지고 이 가격을 못 지키면은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짧게 끊어내야 됩니다. 단타의 손절법은 이렇고, 뭐 스윙이나 장기 투자나 이런 것들도 손절은 다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손절 부분에서는 중장기 투자나 스윙 투자가 약간 여유롭겠죠.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점에 잘못 물리면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손절을 하더라도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배 아프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원칙을 지킨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손절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의 중요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손절 영상에서 계속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하는 그런 매매 영상도 찍으면은 같이 올려 드릴 거고, 제가 워낙 본전치기에 손절을 많이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겁니다. 뭐 그래도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고,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영상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